몰라, 부모님 몰라, 예수님 몰라, 몰라.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잘 믿든 잘 못 믿든 말이에요. 돌아갑니다. 절로 내고 돌아갑니다. 죽어도 못 돌아갑니다. 그거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삶 우리는 생기 발랄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온갖 자연이 꽃피고 은행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봄 되면 은행님 나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게 맞죠? 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태도를 보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황제 내적 공부 들어갔습니다. 60만원, 관광비에 60만원 주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들은 것은 많으나 전달이 안 됩니다. 어느 페이지에, 어느 구절을 말을 해도 말이 안 되어서요. 그러나 오늘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황제 내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덕좀 볼까 하는 사람 많아요? 보여줄게 하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기 있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하늘을 이미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인정하고 있고 하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는 2500년 전에 구약 시절부터 빨리 있어야지 한국사들은 다 하고 있는 집들이고 한국사들은 중국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모르세요. 네, 제가 비키라고 해요. 땅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라고 합니다. 우리 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됐든 뭐 에너지 파워가 됐든 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근데 기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길을 기도라고 합니다.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길을 식도라고 합니다. 도자가 들렸잖아요. 네, 합니다. 근데 우리 언니한테 식사하시다가 국물 한 숟가락 입에 넣었는데 살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릴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릴 때는 잘 없어요. 왜냐? 기도와 식도의 구분이 정확해서 길이 분명해서 음식물은 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육도 처지고 몸도 처지고 탄력도 처지고 이러니까 이 길이 살짝 처지는 거예요. 우리 커튼이 처져서 햇빛이 들어오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됩니까? 네,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지고 살아요. 생기가 오는 건 뭐예요? 숨을 잘 안 쉬었든지 복기를 잘 안 드셨든지 둘 중에 한 개가 있는데 기운이 없어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넘어가죠. 이제 기운이 짱짱하고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걷고 내가 살아가는 날 끝까지 내 스스로 밥 먹겠다. 도움이 손길 없이 내 치아로 씻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치아 건강하셔야 해요. 다리 건강하셔야 해요. 맛, 미각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먹어도 막 맛있는지 모르겠다. 미각을 잃은 거예요. 호기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놓치지 마시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 보지 마시고 해결 안 되거든요. 우리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에너지 전체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음악 듣고 하느님께 나의 음성으로 작은 것들 이게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삶의 방법들이 아닌가
뭘 좀 하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들어요. 지금 뭘 좀 하지 그랬어.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 똑바로 바른 자세. 그래서 똑바로 걷고 서로 봐주고 돌아갔다 어깨가 쳐졌다 그냥 척추가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굽었다 뒤에서 서로 봐주고 지적하지 말고 그냥 봐주고. 그래서 바른 자세로만이 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바른 자세. 그래서 우리 삶은 걷고 서고 앉고 눕고 행주 좌와 이 문제가 일상인 거예요. 다른 게 있나요? 걷고 앉고 이 문제. 그럼 어떻게 앞에 바른을 붙이는 거예요? 바르게 걷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가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앞을 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태도 아니에요. 바르게 가고 시선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두리번거리다가 보이스피싱당해요. 네, 내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안 당합니다. 네, 이렇게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누가 이야기하면 하던 일 손 놓고 네 이렇게 봐주고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지식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대접을 못 받는데 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인공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챗GPT가 그것도 이제는 재미나게 하는 것도 나타나가지고 걔는 무료예요. 챗GPT는 유료인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일상에서 바르게 내 똑바로 차리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른 먹거리, 이제 바르게 걷고 행주자와 나왔죠. 바른 먹거리. 자, 아까 땅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밭에서 나온 것을 좋아하십니까? 공장에서 나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젊은이들이 왜 건강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밭에서 나온 거 안 먹습니다, 젊은이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인의 인구는 너무 많아져 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사라져 가고 있고 노치원은 늘어나고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그 자리 인테리어 다시 해가지고 노치원 원장하고 있어요. 서울의 대학교 교수의 아들이 자기 엄마를 못하는 거예요. 노치원에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토요일까지는 밥 주는데 일요일은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시켜주면 그걸 못 뜯어서 못 먹는 거예요. 시켜주면 음식들이 포장이 되고 오잖아요. 노인네가 그걸 못 뜯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은 절대 먹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부터 무심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무심하게 살지 마시고 건강을 위한 것들은 챙기셔야 돼요. 많이 걷고 건강, 많이 잘 걷고 건강, 바르게 걷고 잘 보고 걷고 건강, 잘 보고 앉고 건강. 그래서 95세까지 건강하시더라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 몸이 균형이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 뭐 일각기가 크고 뭐 빼붙으면 되게 잘 안 붙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평소에 뼈를 챙겨야 되는데 뼈 주사를 맞으면 뼈가 아니에요. 석회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개하는데 그럼 또 병원 가세요. 그럼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석회로 채워진 자리가 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또 사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펀치인데 절대 쓰지 마시라. 내려오시라 했까지만 그것도 다르다. 네, 쓰던 침대니까 계속 쓰실걸요. 근데 침대도 약간 그냥 매트리스 정도만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셔야 돼요. 큰 공간에 옮깁니다. 네, 너무 왜 멀쩡하신다고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올라가기에 이거는 강의에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아니고 느낌이 와 오면은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장에서 나온 음식 자주하시라. 이게 문제를 만들어 오십니다. 왜냐, 미네랄 빠지죠, 비타민 빠지죠. 포장되어 있는 음식들은 식품부에 가서
한 것도 우리가 갈비집에 가서 된장을 먹으면 다 집집마다 맛이 같지 않던가요? 틀려요. 집집마다 된장이 식자재에서 온 된장을 쓰는 집은 된장 맛이 똑같아요. 식당에서 먹는 된장이. 그게 우리 조상의 된장은 슬로푸드예요. 최소한 몇 달을 항아리 속에서 후 발효가 되어서 나오는 된장인데 식자재에서 나오는 된장은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화학 재료를 쳐서 된장인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낸 된장이에요. 된장이라고 해서 된장이 아니라는 그 음식의 가스들을 말씀드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제발 밭에서 나오는 음식을 존중하시고 왜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땅의 에너지니까 땅을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살아준 거니까 하늘을 아버지라 하잖아. 땅은 엄마라 하잖아. 엄마는 왜 적줄로 엄마를 애를 양육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음식 많이 찾아서 먹도록 하고 사계절에 맞는 옷차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0월이잖아요. 반팔 입은 사람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예, 반팔. 왜냐하면 이미 에너지가 추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늘이 명령하는 거예요. 황제 얘기가 그러잖아요. 하늘의 명령을 잘 따르는데 잠이 오면 자는 거예요. 자볼리면 자야 돼요. 하늘의 명령인 거예요. 잠이 오는데도 안 자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쉽죠. 이게 우리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게 어떻게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시킨 대로 내 느낌대로 오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사기를 봤는데 아파트가 난방이 잘 돼 있으니까 반팔로 한겨울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마트에 뭐 살 거 있어서 나오다가 이거 주라 하다가 엄마 그 온도차 집의 온도와 밖의 온도차가 너무 차이 나서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사풍이라고 해요. 사풍. 네. 삿된 풍이라고 해요. 사풍이 들어오는 건데 어디 들어가? 콧구멍으로 들어올 것 같죠. 아니 목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추열돼요. 그래서 스카프 잘 하셨는데 이럴 때 스카프를 해서 목 뒤를 백타올로 하듯이 사사사사 하면 열이 싹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열이 확 들어옵니다. 그 방법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프 하시고 목티 하셔서 목 뒤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게 굉장히 훌륭한 장치입니다. 어디 가서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걸 안 해요. 마스크로 보고서 못 맞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잠옷도 얇은 거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옷도 왜 이불을 사문지잖아요. 자다 보면 그래 배 얼어야 안 가요. 콧대 문제는 그래서 잠옷도 딱딱한 것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감추고 온도가 안 세게끔. 왜냐면 잠자면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잠자면. 근데 그 떨어진 체온을 잠옷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이불을 그대로 덮고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산삼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뒤치덕거리고 하죠. 그럴 때 이불을 잠결에 차분져도 모르니까 잠옷으로 부분을 커버하게끔 이 부분들이 사계절에 맞는 것. 여름은 어때요? 또 여름은 덥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춥게 살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시스템이 좋아서 온 곳에 가면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있고 이게 여름이 만들어내야 될 일들에 의미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모공을 내고 땀을 흘려보내서 땀 많이 날 때 소변 자주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 소변 자주 해야 해요. 그게 자연의 이치가 내 몸이 명령하는 대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하게 사니까 여름에도 땀을
그렇죠. 멀쩡하죠. 그럼 개하는가요? 아니에요. 인정하자고. 그런 덕분 얻는다고 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요.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어요. 내 몸은. 귀해요. 선물이에요. 몸 2개 가지고 다 없어요. 어디 냉장고 하나 넣어놨나요? 이거 고장나면 새로 다 끼우고. 지금 뭐 캄보디아 지금 사태 심각하죠. 얘는 비싼 이야기예요. 중국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 중국 갔다 오면 장기 바꿔서 오래 살아요. 수요가 필요한 이상 공급은 안 멈춥니다. 노틀담 옥추 보셨죠? 노틀담에 그게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냐면 창녀촌이에요. 창녀촌이에요. 지금 공급이 수요가 안 멈추는 이상 욕망이죠. 안 멈추는 이상 공급은 절대 못 멈춰요. 그래서 위험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멈추지 않는 욕망이죠. 오래 살고자 영생 불사하겠다는 그 욕망이 가장 큰 욕망, 위험한 욕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게 살겠다고 아주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드시더라도 의심해 보십시오. 물으십시오. 약사한테 약할 때 이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서 주십시오. 네. 장복해야 되는 약들에 대한 부작용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들에게는 심하게 얘기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저희 고객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5년 이상 드시면 기억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기억력의 연관은 치매랑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요. 대안이 있으니까. 네, 왜냐면은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져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뇌가리가 없어요. 사람이 추위를 잘 타고 뇌기 없고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돼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처럼 간에서 합성이 돼요. 간에서 어디서요? 간에서. 간이 하는 일 중에 쓸데없고 필요 없는 일 있나요? 간은 90%가 망가지기 전까지 말을 안 해요. 그냥 얼굴 보고 좀 알 뿐이에요. 얼굴이 약간 눈이 띵띵하네. 손다리 왔네. 진짜 알 뿐이에요. 왕자리 왔네. 간이 눈이 뭐 짱하네.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간 그러니까 같이 눈이 간이 왕자리 목욕하고 나면 눈이 빨간데 간이 좀 안 좋은가 봐. 안지 간 왜냐면은 눈은 뇌와 간의 협업체거든요. 눈을 보면 뇌를 알아요. 눈을 보면 간을 알아요. 그 눈을 보면서 이 세 삼각구도처럼 알 수가 있어요. 의사한테 꼭 가서 묻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의심하시라는 거. 의심은 뭐예요? 힘이 있어야 의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도 아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힘이 있어야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의심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먹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더라도 힘을 가지고 의심할 수 있는 힘을 좀 내시라. 그래서 하얀 가운 입고 병원에 가서 하는 말을 그저 착한 어린이처럼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애들 다 죽었잖아요. 세월호. 근데 가만히 끄래. 어떤 지시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끄래 하는 애들 다 죽었고 똘끼 있고 미친개들은 다 피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착하고 순한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을 달래기는 쉽겠죠. 뭐 좀 저가 착한 게 저가 달래기 쉽겠지만 사람으로서 생기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동하기 있어요. 관절. 왜냐면은 다리가 아파도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움직이는 게. 네, 그게 마치 아닌데 진짜인 것 같이 기억 사실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되게 많습니다.
엄마 아빠 가만히 있어. 다리 아픈데 어딜 댕겨. 가만히 있어.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짜인데 진실인 척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별, 이냐쇼 영성 수련이 식별이잖아요. 말하잖아. 꼭 아는 게 식별이거든요. 예, 그냥 내 관점 그대로 내 선입견대로 판단하라가 아니라 올바른 안목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실이야? 그게 진짜야? 하고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절에는 혈관이 없어요. 관절에 혈관이 없어요. 그럼 그 영양소는 어떻게 얻어먹고 그 관절처럼 쓰레기는 어떻게 치워요? 그 동맥이 하는 일, 정맥이 하는 일 알잖아요.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 쓰레기를 정리하는 정맥, 동맥과 정맥이 교차하면서 우리 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이만큼 혈액을 열심히 공급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혈액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유령혈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손이 찬 사람들은 혈관이 있으나 모세혈관 있으나 혈액이 없습니다. 혈액은 따뜻합니다. 손이 찼다는 것은 그곳에 혈액이 가지 않습니다. 혈액이 적어서 안 나는지 모르겠으나 돌지 않아서 그 혈액 순환이 느려서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이야 내 손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진단했을 때 손이 차다. 그 손을 빨리 혈관을 살리셔서 빨대같이 쓰이는 유혈관 하얀 혈관에 혈액을 팡팡 보내야 됩니다. 박수를 치든지 만세를 부르든지 하여튼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100m 되는 나무에 100m예요. 그러면 뿌리는 몇 m일까요? 밑으로. 나무가 예, 미국의 세코이아라는 데를 가면 2000년 이상의 나무가 억수로 많아요. 그 안을 타잖아요. 뭐가 끌 수가 없어요. 계속하여 10년째 탄 나무도 있어요. 아니 세코이아 타는 나무가 6명이 팔을 벌려서 잡아야 잡히는 나무에 3000년대 이 연령을 헤아리면 3000년이 넘을 때 그런 나무들도 꼭대기에 나무 이파리가 영양소를 먹고 있어요. 어떤 힘일까요? 뿌리 속에 나무 이파리가 팔랑팔랑 하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운동인 거예요. 나무 이파리가 팔랑팔랑 하는 거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진동이 밑으로 전달되어서 나무 뿌리 밑에 있는 수액을 당겨서 올라오도록 해서 자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물로 말하는다. 인물 받아먹었다.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나뭇잎에 비용 다 떨어지는 보셨잖아요. 땅에서 흡수한 뿌리가 흡수한 물. 우리 원리는 자유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면서 관절에 영향이 가게 해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움직여요. 예. 기억나세요? 그러면 인생 달리면 상처 누우면 죽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고 계시나 싶어요. 그러면 인생 달리면 상추.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십시오. 왜? 지금 당장 무슨 저녁에 양치. 네, 강한 삶 손들어라 할게요. 이거 치아 문제 때문에 양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밤새 입안에서 입 주무실 때 균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치주염이나 치은염이나 염증이 생길 때 이 염증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번집니다. 침투합니다. 뇌로 이 치아가 뇌랑 가까워요. 발꼬락이 뇌랑 가까워요. 그래서 치아 건강을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치과 가서 3,000원만 주면 치아 청소하는 거 돈 얼마 안 하잖아요. 가끔 점검 받으세요. 치아에 문제 안 생기게. 왜냐, 예. 시간이 1시간 가만히 있으면 저는 2시간 돌아가게 하거든요. 예. 마시고, 물량탕 마시고, 물량탕 뜨거운 물 반드시 먼저 반컵 갖고, 반복, 그 다음에 반의 반 찬물 담아서 그 자리에서 묻고 따지지 말고 살짝 마시는 게 물량탕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대류가 있거든요. 찬물, 뜨거운 물 찬물에 섞여서 미지근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건 음량탕이 아니에요. 그냥 미지근한 물. 근데 우리는 음량에 돼 있잖아요.
같은 대류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 딱 하고 탁 영양탄을 탁 만들어서 마시는 게 보약 일제 집어넣는 것을 낫다라는 그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네. 네. 황제내경에 이런 있어요. 머리 아프죠. 근데 이것을 그 의미라고 보지 말고 내 몸이라고 들고 가세요. 내 몸이라고. 지금 내 뿔 바로 가져가세요. 내 척추 생각하시고 내 음치뼈 생각하시고 내 경추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뼈가 몇 개일까 다 헤아리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이야기. 제가 목 이야기 드리려고 사진을 넣었어요. 목 경추라고 합니다. 경추 7개입니다. 7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대추열 톡 튀어나온 거 있죠. 대추열이 3번인가 4번인가 그래요. 대추열. 자기 있잖아요. 만져보면 그 자리부터 지방 덩어리가 쌓이고 머리가 쌓이면서 몸이 대사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할 때 혈압도 높아지고 그 언덕이 이렇게 무실해지면서 반듯했던 어깨가 팔처럼 비벼지면서 무실해지면서 감나는 나이가 모양이 삐뚤어지면서 옷을 안 입기 시작하면서 대충 편하면서 입기 시작하면서 몸에 가득 묻어집니다. 그 라운드 숄더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루뭉실해진 어깨를. 그게 출발이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대추혈이. 예. 근데 그 뼈가 조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1번 경추가 있어요. 1번 경추는 딱 만졌을 때 이 자리 여기 쏙 들어갔잖아요. 쏙 들어갔는데 제가 표현할 때는 이게 해골 바가지라고 생각하면 해골 바가지에 쏙 꽂혔어요. 1번 경추.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밑에 쏙 들어가서 박혔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라면 여기 박혀 들어가 있는 게 1번 경추인데 1번 경추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뇌랑 바로 교통하는 뇌랑 1번 경추는 뇌랑 바로. 근데 이 척추 마디들을 다 이렇게 절로 돼 있는데 1절, 2절, 3절, 4절 절로 자자자자 돼 있는데 이 얘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육들이 힘이 약해지면 이 척추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기가.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스크 왔다고 병원에 가서 와창창 수술하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이를 뼈와 뼈를 감싸는 근육이 있고 관절이 있고 인대가 있는데 이 근육 양이 있고요. 내 몸에 무게를 재요. 보통 재면은 뭐 55kg, 60kg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30%가 지방이에요. 대체적으로 기름이라고요. 50kg 중에 30%가 지방이라면 15kg가 지방 덩어리라고. 손뭉치처럼. 그러면 나머지는 뼈가 몇 킬로 나와요. 또 분해해야 되죠. 뼈. 그럼 그 중에 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분 몇 킬로. 그 체 수분 양이라고 해요. 수분 몇 킬로. 그 다음에 근육량 안 해요. 골격 근양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소리냐? 뼈와 뼈끼리 나쁘면 절걸거리니까 뼈와 뼈를 감싸는 뱅뱅 돌아가면서 감싼 근육이 있어요. 그게 뼈에 딱 붙어있는 골, 우리 발리 해봤다는 딱 붙어있는 그 근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골격근이 뼈에 딱 붙어서 절대 안 쓰러지는 근육. 그 힘이 많아야지 척추가 똑바로 서고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무슨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이제부터 지금이 가장 예쁜 날이고 젊은 날이잖아요. 지금부터 그날까지 계산 딱 했을 때 무슨 싸움이다? 골격근 양을 올려야 되는 숙제가 내 앞에 와 있구나. 골격근 양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네. 경추 7번, 형추 12번, 네. 요추 5번. 근데 요추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디스크가 찌그러졌다. 요추에서 요추 요 자리, 그 심장이 지나가는 이 자리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이고 음치 아파라, 음치 아프다는 건 문제, 이런 문제지만 네. 이 뼈 숫자가 뭐 챗GPT 조사가 다 나와요. 책한테 물은 거예요 제가. 척추 뼈 몇 개인지 알려줘. 대원을 쫙 알려줘요. 1번, 2번 이렇게.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의대를 나왔습니다. 안 나와도 말은 할 수가 있는, 우리가 내가 갖추고 있는 지식 양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질서를. 네, 이 책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드님은 그냥 딸이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아픈 사람이 쥐포를 목이 무서워. 이건 한의사가 몇만 명의
양방이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 한의사가 잠깐 수정하고 싹 고쳐놓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책이. 그래서 이 책 정도는 우리가 근데 교양서적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알아둬도 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제가 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닥터 조은경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한자능력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 벌려고 이런 책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길에 반대의 의견을 많이 내고 한의병 생각을 해요. 한의병. 피부과 원장 한의병.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의사분들 몇 명 있어요. 이왕재 박사님, 한의병 이런 분들인데 조은경 이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이런 글을 책에 넣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제약회사가 싫어할 것 같은데 싫어할 것 같은데도 용기 있게 독립운동 하듯이 지금은 독립운동 나라가 지금 어디 식민지 사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마음을 먹은 성당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천주교 박해가 일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요.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삶에서 옳은 소리를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정의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프지 않고 병원입니까? 아닙니다.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약입니까?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라고. 그럼 뭡니까? 그게 아니면 뭡니까? 네.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 부분에 주는 의미예요. 냉장고에 가셔서 콜라 있으면 당장 화장실에 버리세요. 끝내도 됩니다. 네, 고기 질 때 콜라를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하죠. 내가 먹으면 뼈가 물렁물렁해지는 거 상상 안 하셨나요? 애들을 태권도를 보내면 튼튼하고 강튼하고 보내지 발차기 안 보내는데 발가락 오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길도 안 좋은데 막 뛰다가 막 넣는데도 막 이렇게 뺏기가지고 배는 질질하고 뼈는 안 부러졌어요. 어릴 때 기억나지 않나요? 참고로 할때 뼈 부러지고 지금 시도 이야기야. 그럼 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약할까? 땅에 먹지도 안 하고 호흡 불면서 키우는데 그래서 뭘 먹어도 먹지도 안 하고 엄마가 씹어주면 안 돼 이렇게 샀고 씹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잖아요. 귀하고 귀한 애들 애도 많이 놓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보호하고 훈련도 모르고 역경도 모르고 키우니까 7년 고생해서 공무원 시험 됐는데 윗사람 뭐라 한다고 지랄한다고 잡혀내고 나오시잖아요. 역경지수가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잖아요. 이게 정상이니까 음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버릇하는 데는 이제 참을성이 없는 게 이런 설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콜라가 밭에서 나왔나요? 햄버거가 밭에서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공장을 몇 군데 돌렸다 왔잖아요. 식빵도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식용유에다가 꼬가 그러다 못다가 설탕을 앞뒤로 비비가 원래는 100칼로리인데 설탕이 안가 식용유 안가 4000칼로리가 내가 오니까 약간 들어가서 육즙을 만들지요.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끊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느님의 뜻이 뭔가요? 야들아 밭에서 나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공장에서 나오고 돈 때문에. 저도 우리가 자본이 주인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니나 캐도 돈이 최고인 거예요. 아니나 캐도 막 얼마나 좋은 장기 가서 배웠지 아니고 좋으니까 보는 데서 못이 아니고 양면서 때문에 돈 싫어. 캐놓고 뒤에서 또 쭉 이러니까 안 맞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중행동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죄 아니겠어요? 주어진데 살지 못하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네. 끊어야 합니다. 왜? 이것들이 몸에 입증이 안 되니까요. 네. 지방만 있다는 당장 끊어야 돼요.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을 다른 말로 공장에서 나오는 거죠. 네.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지방만이네. 당분들이 근육 속에 있을 때 괜찮아요. 에너지 원이니까. 이놈의 당분들이 혈관 속에 있을 때 문제라고. 혈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꿀리거든요. 그러면은 혈액이 꿀이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뻑뻑하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뻑뻑한 게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죠. 심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심장
지나가고 꿀덩어리가 지나가면 심장이 망가지죠. 그러면은 심장을 망가지면은 장기시, 딸도 안 준다, 아들도 안 준다, 아무도 안 준다, 오빠도 안 준다. 그럼 어디로 가요? 황무대에 가요. 제가 했잖아요. 수요가 있는 이상 공급 안 멈춘다고. 올해는 살고 싶고 욕망이니까. 그러지 말고 가공식품 끊고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렇게 보고 남 버릇이 보지 말고 내 끌로 들고 와서 이렇게 내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끌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네, 가공식품 마찬가지. 과당, 그래서 지방. 라면이 그래서 지방으로 되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라면을 그냥 생걸로 먹을 때는 몰라요. 그 기름 없어요. 근데 끓이고 냄비를 보면 기름 덩어리예요. 그 기름을 이동을 수월하게 하려고 트랜스 시키는 거예요. 우리 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트랜스 젠더라고 그러잖아요. 트랜스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남자였으나 여자로 만들고 원래는 액체였으나 공짜로 만들고 트랜스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혈관에 염증을 만드는 죽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음식을 참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러다가 또 한 개 적고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먹으라지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고 이게 우리 현시의 몸인 거예요. 네. 또 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은 좋은 거예요. 체장에서 나오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먹으면 식빵 100칼로리인데 식용유에 꼬가 설탕이 생겨가 그러다가 햄 하나 얹어가 계란 하나 꼬가 이제 딱 해가면 4,000칼로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이제 내 몸이 어떻게 할 거냐? 아 몰라. 아 몰라. 소장이 하나 가겠지. 이러다가 병 걸려서 병원에서 하나 가겠지. 의사 선생님 살려줬어. 이런 쥐가 다 내가. 병원에서는 아프다는 요 나쁘면은 돈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시스템 새로 들어가면 더 좋아요. 아이고 머리 아파요. MRI를 찍어봅시다. 그냥 쉽게 안 찍어도 될 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원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 자제분 중에 병원하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그 문맥상 하는 이야기지. 네, 그죠? 그래서 이 혈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이 아까 혈관 속에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혈관 속에 있는 당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안고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안고 네가 근육에 가요. 근육에 띵똑해. 그러면 근육이 처음에 착한 근육이니까 문을 열어주죠. 당을 끌어안아요. 근데 아프셔요. 아직 저 어제부터 안 쓰고 있는데 안 썼다는 건 왜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당을 쓴다는 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안 쓰고 있으면 쌓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육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게 혈당 저항이라고. 저항이라고. 지금 그런 환자들이 4명 중에 3명이라고. 당뇨는 아닌데 경계성 당뇨예요. 그래.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 그것도 짜게, 담배도 달게. 그래서 요리집에 맛없으면 설탕 넣어요. 더 맛없으면 소금 넣어요.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해요. 달짝 안 한다 왔다 그러면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슐린은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택배 왔어요. 택배가 뭐예요? 강의죠. 그럼 문을 열어주겠죠. 근데 10분 간격으로 띵동띵동 하면 집 주인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러다가 안 열어줘요. 있어도 없는 척해요. 그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면 택배 기사는 어떻게 돼요? 가든지 말든지 문 앞에 처제놓고 사진 찍어 그래 말잖아요. 문 앞에 이만큼 쌓여요. 그게 당이 문 안으로 못 들어가. 빌빌 돌고 있는 혈관 속에 빌빌 돌고 있는 당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아이고 약 먹으면 되지. 그냥 뭐예요? 인슐린이잖아요. 아니 인슐린 불러주면 되지. 여봐요. 근데 그 먹는 걸 조절 안 되잖아요. 배에 나요. 또 인슐린 더 주면 되지. 인슐린 더 주면 돼. 그러니까 또 많이 음식을 많이 먹는 양보다 인슐린 더 많이 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췌장에서는 벌써 공감한다라는 거죠. 췌장이 지쳐가지고 공장에 물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품이 아니잖아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12시까지요. 네. 혈압약 이거 사진 찍어야 돼요. 환자 증명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병원이 돈이 안 됐어요. 아니, 병원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돈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메가3는 자연물질이거든요. 자연물질은 특허가 되지 않아요. 제약회사의 돈벌이가 안 된다. 오메가3는 그거는 막말로 매일 오등을 한 개씩 매일 식사에 오등을 한 개씩 드시면 오메가3를 안 드셔도 오등을 왜 생선구이집 가십니까? 가셨어요? 건강 가셨죠? 생선구이집에 가는데 왜 지는 열 받으면 저절로 기름이 나오는데 왜 식용유에 튀구냐고요? 생선을 왜 튀구냐고? 물전이는 왜 튀구냐고요? 고기를 잡채 기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더 이상하게 먹는 거예요. 정상적인데 더 이상하게. 그래서 마그네슘은 자연물질이에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마그네슘은 항스트레스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삶은 긴장과 이완의 대드라마. 지금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여유롭게 시니어 대학에서 새로운 대학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긴장의 상태입니까? 이완의 상태입니까? 이완의 상태. 그런데 삶은 이완의 신들의 이완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잘 이완하고 잘 긴장하고 공부할 때 수능생이 이완하면 돼야 안 돼. 그들은 긴장이 시작해요. 긴장할 때 긴장하고 다시 이완하고 이게 대드라마라고 했어요.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마그네슘은 이완이 필요해요. 마그네슘은 이완이 필요해요. 칼슘은요? 긴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이야기 저는 1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뼈 닭에만 칼슘이 필요해요. 치아에만 칼슘이 필요해요. 순대 끝에 하얀 게 칼슘이에요. 순대 끝에 왜 순대를 하면 그 끝에 저기 맛있잖아요. 그 칼슘과 콜라겐이 모자라요. 그럼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내장, 소장, 위장 운동하잖아요. 잘근 운동하잖아요.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칼슘과 마그네슘인 거예요. 근데 아이고 멸치 먹으면 되지, 우유 먹으면 돼? 아니요, 흡수가 안 돼요. 내 몸이 필요한 걸 먹으면 하루 종일 한 박스 갖다 놓고 저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멸치 있잖아요. 쭈꾸미멸치 한 박스에 12만원씩 하는 그거 하루에 매일 그리고 코끼리처럼 계속 씹어 먹고 있어요. 그래야 그 칼슘의 양을 채울 수가 있어요. 1440mg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하루에 내가 성인이 필요한 칼슘의 양이 1440mg입니다. 근데 그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다 흡수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흡수된다는 보장이 없고 칼슘은 석회거든요. 석회를 화학기호로 CA라고 표현해요. 근데 내 몸은 필요해.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거는 유기물질의 칼슘을 넣어야 된다고. 유기물질은 물 속에 녹아있는 전 칼슘을 말해요. 물 속에 칼슘 못 찾잖아요. 그런데 정수기 옛날에 시큰 잘 팔아먹으려고 멀쩡한 수돗물을 퍼다가 전기그릇을 갖다가 팍 쏘니까 똥물처럼 물기가 바뀌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이걸로 왜 먹노? 이거는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칼슘과 미네랄이 전기를 만나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을 쏙 끼워서 돈을 엄청나게 물었잖아요. 역삼투압 정수기 시절에 한두 대씩 다 썼을걸요. 그래서 저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안 써요. 이미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왜? 그 물속에 있는 녹아있는 미네랄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유기물질의 상태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하나 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유기물질입니다. 네. 그냥 뼈 꽈가 먹는 거 그거 유기물질인 거예요. 뼈 꽈가 먹는 거. 유기물질을 먹어줘요. 내 몸에 흡수 잘 되도록. 그래서 공복 같은 것도 건강한 음식은 아닌데 공복도 혈관에 엄청나게 혈관에 안 좋은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막 이 이야기 막 혈압약 대신에 그런 걸 먹으면 된다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흰간을 읽으시면 돼요.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그냥 내한테 오는 지혜라고 그냥 흡수하시면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 저하도 이제 고지혈증이죠. 네, 왜냐면 뇌는 인지질, 지질 그 단어에 다 답이 있어요. 인지질, 지질로 돼 있다고. 뇌가 뇌세포가 콜레스테롤이 돼 있다고. 콜레스테롤 90% 돼 있다고. 근데
고지혈증 약을 먹으니까 내가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되나? 그래서 뇌의 문제는 이게 벌써 그 책에 읽어보면 환자 보면 책에 읽어보면 심각하다. 이걸 그냥 있다고. 이거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아시는 분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대안을 찾아서 움직이시면 돼요. 고지혈증을 드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대안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공부하든지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비타민 B3 이런 것들은 돼지고기나 야채 속에 많이 있어요.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헛게 보이고 불안해요. 불안증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B3가 있나 없나 봐야 돼요. 불안증이 살짝 뭐 표시는 안 나는데 더덕더덕거리고 표시는 안 나는데 약간 긴장하고 그 비타민 B3와 연관이 있어요. 그럼 왜 안 믿고 우리가 비타민 C 어디 있는지 깻잎도 조금 있고요. 생선에도 조금 있고요. 돼지고기가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드실 때 쌈 싸 드셔야 되겠죠? 비타민 B3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어도 않지만 참나 필요한 비타민 B3 조금이라는 거예요. 네. 술도 당이에요. 아시죠? 혹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도 마신 거는 물처럼 마시는데 왜 살이 찌지? 왜 당이 올라가지? 이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당이라는. 네. 그래서 계속 과정 뭐요? 간이 할 일을 산적해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제 들어가는 음식을 먹었는데 간이 해야 될 일로 엄청나게 산적이 돼 있다는 거. 네. 영정의 육감 식용유 우리 뭐 지진 얼마 전에 명절 지나갔잖아요. 지진 보셨죠? 네. 이게 대부분이 식물성 기름들이 혈관에 있거든요. 옥수수 기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져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이게 식물성 기름들은 오메가6라고 합니다. 그냥 6, 오메가6, 6 생선 기름, 모든 기름, 오메가3 그냥 3예요. 뭐는 3고 뭐는 6예요. 네, 비율이 1대1이거나 4대1이어야 내 몸에서 되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이든지 4대1이든지 4가 뭐예요? 오메가6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25대1막 이렇게 합니다. 넘치는 것들은 바이오불급이라 염증의 요소로 작동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을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혈관에 딱딱딱 그래가 염증을 만들어. 혈관에서 그 혈관에 딱딱딱 염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혈관에 그 염증에 지나가던 쓰레기들이 붙어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요. 문제 생겨요. 막혀요. 고지혈증 돼요. 그러면 경화돼요. 뭐 때문에요? 3와 6의 비율을 안 맞춰주는 바람에 너무 많이 먹는다. 식물성기를.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시고 그리고 치지지 말고 거의 그냥 하고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처럼 쳐서 그 위에 올리브 오일. 그래서 올리브 오일도 가짜가 많아서 투명한 병에 있는 올리브 사시면 안 돼요. 플라스틱 병에 있는 올리브 사시면 안 돼요. 유리병에 있는데 불투명한 병에. 그리고 읽을 수만 있다면 냉압착했는 올리브 오일을 사시면 냉, 열에 의한 게 아니고 그냥 맷돌처럼 차가운 곳에서 압착했는. 그래서 올리브 오일도 굉장히 이태리 쪽에 이쪽으로 비싸요. 제주도에 올리브가 나와요. 그런데 바이올린은 무엇을 만들어요? 대목으로 만들죠. 가장 높은 산에 가장 바람과 이렇게 온도가 격차가 심한 곳에서 훈련이 되어 있는 나무를 찾아다가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올리브 오일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자기의 몸을 지탱해내려고 애쓰면서 내 몸에서 폴리페놀 같은 성분을 만들어내느라 애쓴 올리브가 가장 좋은 올리브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올리브는 고기가 너무 좋아서 일을 안 해서 그냥 따내지는 않는 거죠. 그냥 따내지는 거 있잖아요. 고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조금 찾아서 하시면 드시기가 기름은 기름인데 내 몸에서 들어갔을 때 항산화에 관한 기름이니까 찾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이제 뭐 우리 이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언니아들은 오빠들은 긴장 없죠. 긴장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팡팡 나옵니다. 긴장하는 순간 스트레스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만병에 5만 가지 병이 있어요. 만병의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치니까 정상세포의 막의 어떤 의들이 미쳐가지고 안세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 전제를 가장 좋은 방법은 간을 든 당시 딱 쉬워요. 그냥 1박 2일 정도 끊으시면 돼요. 물 마시고 그냥 그 건더기 같은 거 드시지 말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간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간을 즉 간을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소화시켜 끝에 들어가 순간 간을 일어나거든요. 간을 일어나거든요. 장갑도 시작하고 아이고 이래야지 뭐 쉬어라. 아이고 내가 실수가 있나 이러잖아요. 집집마다 이제 주방을 독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실수가 있나 손님 오면 해주고 또 쉬고 쉬세요. 친구가 가는데 또 다음 프로그램을 돌려 모시고 그러잖아요. 모시는 거예요. 간이거든요. 네. 의사가 추천한 최고의 아침 식사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네. 이렇게 묻지 마세요. 바나나 어디 그래? 좋아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고구마는 어디 좋아요? 묻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길에 지나가다가 5,000원어치 사가지고 사먹는 고구마 되게 맛있더라고요. 막 유별스럽게 대강 고구마 주문하고 막 그런 거 근데 쌍나야 집에 막거든요. 염증에서 모든 시작은 끝이 암이고 시작이 염증이에요. 작은 게 감기고 마지막에 암이에요. 심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하는 일이 그만큼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쥐관할 때, 종아리 쥐관할 때 심장에 병변이 일어나요. 신증처럼 아야. 그럼 그게 종아리 쥐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119 하고 응급실 갔는데 누웠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집에 가라 그랬어요. 선생님 좀 해. 아까 아팠거든요. 지금은 괜찮다고. 그럼 뭐예요? 쥐 풀리는 게 괜찮아요. 근데 심장 마비로 쥐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보셨죠? 심장에 쥐나는 거에 못 들어보셨죠? 쥐는 거예요. 종아리 쥐는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드시면 괜찮아요. 좋은 칼슘 드시면 괜찮아요. 네. 질문 하나 때에 네.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복용하면 안 돼. 좋은 칼슘을 사면요. 정확하게 필요한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드리고 지금 제가 병원에 처방한 칼슘하고 마그네슘 필요하지 제가 두 가지를 지금은 어디 가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칼슘과 제가 이제 전화를 정확하게 2대2 칼슘 2, 마그네슘 1, 칼슘이 500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250. 이렇게 비율을 맞춰놓은 게 그게 면역에 들어갔을 때 작동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형제거든요. 1분이거든요. 서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에 들어간 원리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처방받는 칼슘들이 그냥 한 달에 한 2만 원 막 이럴 거예요. 돈도 많이 뭐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 측정기가 있잖아요. 저한테 측정을 보면 병원에 칼슘을 드신 분들 이렇게 2달씩 지나도 칼슘이 채워지는 양이 기분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안 먹는다고 됩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병원도 받아오지 마시고 이대로 우리 제품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해드리죠. 그 다음에 콜렌증이 왜 칼슘이 들어갈까 싶어요. 호르몬에 에코브로몬이 다뇌에 연관이 되잖아요. 아까 제1경추 이야기 들으셨죠? 1경추 뇌와 연관이 있다. 뇌와. 그런데 칼슘이 부족할 때 조금 이따가 상의하셔요.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자 보세요. 시험을 줬어요. 큰 사건 한 개가 일어날 때 30번의 사건이 작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0번의 작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소소한 사건들이 있어요. 눈치를 못 챘어요. 지나가던 여자가 채찍을 했어요. 옆에 가던 강아지가 몰래가 차고 뛰어들었어요.
사이에는 영양소와 호르몬과 연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납득이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알았으니 이제 괜찮은 칼슘을 찾아서 나의 치아와 뼈와 장기와 탄력과 혈관들과 호르몬과 다 하는 일들이 소소하게 많으니 잘 챙겨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트레스도 많은지 뭐라고 했어요? 항스트레스 물질이에요. 며느리들 시댁 갔다가 오고 열 확 받아서 그 다음 인거풀이 별로 끓인다는 거예요. 소가지는 못됐지, 한 마리선 들어놓지는 못하지, 속에서 막 죽을 끓이고 있다가 스트레스 물질이 다 소진되니까 눈꺼풀이 펄펄 끓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이 막 마찬가지고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과 주방에 있습니다. 건강은 약이 아닙니다. 생활습관입니다. 행주자와 다르게 걷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앉고 바르게 눕고 일상 자체가 다른 음식이에요. 그래서 식사반이랑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축권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 줄게요. 축권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삶은 결국 관계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데 몸과의 관계, 사귀래요. 내 몸이잖아요. 내 끄잖아요. 내 건강이잖아요. 내 몸을 누구한테 맡겨요? 뭐 애를 낳으면 다 됩니까? 학부모는 다 되나요? 학부모는 다 되나요? 아픈 병원은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뭘 좀 하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 그 사이, 우리 사이 좋은 사이입니다. 우리 사이 좋은 사이. 그 사이에 우리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사이. 네. 여행 가자. 네. 아니 있으시면 있으신데 없으시면 좋잖아요. 내가 그리는 이 모습이 학생님 아빠도 말이 안 통해서 문제가 안 됐어요. 31일 그래서 이 시대는 공감의 시대잖아요. 가슴을 대화하는 어제 이제 가슴으로 대화하는 훈련을 말로 대화하는 거 다른 표현을 어떻게 말하니까 그냥 딴 데 보자. 그게 좋지 않아요? 따로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함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는 짱고 성격하니까 사진 찍는데 사진 찍어줘. 그런 식으로. 부산 올림픽에서 출발해서 강원도까지 가는 1년 걸려요. 51주간.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지금 7코스 걸었어요. 토요일마다 한 코스씩 걷는데 네, 당신에게 말들기. 네, 제가 강한 목소리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못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화난 것은 없다. 향기는 향기대로,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다 이쁜 꽃, 허리 굽히고 무릎도 꿇고 흙 속에 마음 묻은 이쁜 꽃. 이 세상에 못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화난 것은 없다. 향기는 향기대로,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다 이쁜 꽃.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내게로 다가간다. 당신은 참 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